안녕하세요. 코코간전법률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영입니다. 네, 주위에 보면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른들이 제일 먼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무래도 어른이 먼저 놀라게 되면 아이들이 더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위기 발생 시나 사건, 사고 발생 시에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발생 시에 당황하게 되면 더욱더 큰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또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누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당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코간전법률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발생 시에 대응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어디에나 비상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피난시설인 비상구가 오히려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119 신고 위치 확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에도 이렇게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난전화를 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과 또 그 파급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박규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코코간전법률을 평소에 즐겨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청자에서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좋은 유익한 정보 함께 알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그런 비상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비상구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해외 어딜 가나 이 화장실 표시는 뭐 거의 같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많은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상구 표시는 우리가 평소에 뭐 딱히 유심히 안 찾아봐서 그런지 세계 어디 가서 비상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확인한 분이 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제가 사람들이 살면서 하루에 화장실은 12번도 가는 분들이 그렇죠. 계신데 이게 비상구는 살면서 한 번도 안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네. 비상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상구가 왜 이렇게 생겼고, 무슨 색깔을 하고 있고, 또 그렇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노란색의 그 빛의 파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스쿨버스 같은 그런 경우는 노란색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상구가 녹색인 것도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네요. 보통 비상구 외에 다른 데는 다 정전이 이제 동반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도 비상구는 혼자서 빛나고 있거든요. 빛이 나야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비상구 유도등 때문인데요. 법률에서 명시한 비상구 유도등이라는 것은 네. 화재 시에 이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전원에 따라서 켜지고 만일에 일반적인 전원이 정전되게 되면은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원되어서 켜지는 등입니다. 네. 그래서 정전 시에도 내부 전원으로 켜질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비상불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비상등은 그렇게 켜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비상등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씨는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저는 비상 상황에 네. 노출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네, 네. 그래도 비상구 평소에 어디 있는지 확인은 하시죠?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는 길에 네. 오늘 비상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비상구를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요. 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큰 건물에 들어서거나 네. 또는 여러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에는 시설에는 이런 비상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죠, 네. 그렇게 또 들어갈 때 비상구는 어디 있나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가는 네.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에는 더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또 비상구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색을 정해놓거나 설치한 것처럼 이런 설치 기준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비상구의 규격과 설치 기준이 법률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소방관련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그와 관련된 시행규칙, 이런 데서 비상구를 어디에 또 어떤 재질로, 어떤 크기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등은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고층 빌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없는 건물도 있나요? 이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어떤 건물, 네. 그런 건물에는 이렇게 비상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네. 아주 작은 가정집에다가 다 비상구를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죠. 네, 그리고 이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또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 비상구를 폐쇄를 하거나 막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많이 탔는데, 그때 비상구 계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계단 앞에 친구들이랑 계단 앞에 자전거를 많이 쌓아둔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경비원 아저씨한테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규진 씨가 그렇게 하셨나요? 저 말고 제 친구들이요. 제 친구들이 그랬는데요. 친구들이 네, 그랬는데, 많이 저도 덩달아 혼났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사실은 그 아파트들에서 계단이라는 것은 주무 출입하는 방식은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네. 출입하고, 이제 계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상 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자전거를
둔다든지 또는 뭐 쓰레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뭐 이렇게 가구를 네. 놔둔다든지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네. 이게 이제 전부 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법 강행 법률 네. 위반이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래서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네. 비상시에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다 자전거를 둔다든지 가구를 둔다든지 하는 이게 바로 이렇게 이 법률 위반이고요. 또 이제 이런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네.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이거를 무슨 또 그 비상구를 이렇게 물로 꽉 막아놓는 수가 있어요. 뭐 밑에 쐐기를 박아가지고 아, 안 네. 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계속 뭐 열어놔가지고 방화문 역할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어떤 비상구를 뭐 변형시켜서 네. 사용한다든지 아.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단속이 되면은 그 이제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는데요. 네네. 과태료 부과가 되면은 1차 단속이 되면은 과태료 50만 원. 두 번째는 한 100만 원. 세 번째는 한 200만 원. 네네.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구를 그냥 쐐기로 박아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잠가놓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또 들어보면요. 관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특히 공동주택이나 상가 옥상을 개방을 해놓으면요. 이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침입해서 뭘? 침입해서 뭐 불량한 짓을 하겠죠. 네. 이제 뭐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뭐 담배를 피거나 좀 술을 마시거나 그죠? 그럼 또 시끄럽게 하거나 네. 그런 이제 현상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관리소청이나 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제 막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는 비상시에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학생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어린 학생들에게 평소에 교육을 하고 거기 가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교화를 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막아야 되겠지. 네. 비상구 자체를 이렇게 열쇠로 잠궈 놓는다는 것은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의 여지가 부분이니까. 없고 뭐 네. 임대 잡으려고 자기 집 불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 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말을 잘 듣질 않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변호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술 담배를 하진 않았지만 옥상에는 자주 올라갔거든요. 아, 비상구로 이렇게 해서 네. 올라가셨군요. 예, 근데 가끔 잠궈 넣어서 못 올라간 적도 있어요. 네. 제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올라가서 뭐 하셨나요? 바깥 세상을 또 아, 넓게 네, 구경하고 네. 또 친구들과 함께 그냥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뭐 그게 뭐 아주 시끄럽게 한다든지 또는 뭐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네.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옥상을 개방해서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가끔 가서 이렇게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네. 하도록 네. 이렇게 하면은 청소년들만 올라가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좀 줄어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비상구를 아예 통상의 문으로 열어놓고 네. 그죠? 출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방범의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비상구는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궈 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 무엇보다도 뭐 비상구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다가 추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상구라고 해서 나갔는데 바깥쪽이 더 위험한 경우도 그죠? 그냥 떨어지면 낭떠러지라던가.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상구로 탈출해서 나갔는데 그 공간이 아주 부족하다든지 또는 뭐 그곳에 뭐 난간이 시설이 없다든지 그죠? 네, 그런 네. 경우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네. 책임
책임자가 관리자인지 아니면 건축을 했던 뭐 그런 관련 업체가 책임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게 어쨌든 궁금하거든요. 누군가의 책임을 지우고 싶죠. 네. 그렇죠. 책임이 있어야 되겠는데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입법적인 미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게 뭐 추락 위험 네. 또는 뭐 추락 주의 이런 경고물 부착해 놓는 정도로 이렇게 추락 사고 시 책임을 면하는 뭐 그런 상황이 그런가요? 빚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들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게 외국의 뭐 미국의 경우에는 이 비상구 나가면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한다. 뭐 네. 난간이 있다든지 계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당황해서 나갔을 때 네.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네. 또는 뭐 이렇게 기댈 수 있고 하는 네.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뭔가 규정을 해야 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비상구에서 이렇게 기대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비상구가 열리면서 추락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요. 그래서 이제 비상구가 이제 원래는 비상구라는 것이 일상의 통로로 네.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비상구인데 그것이 일상의 통로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직행하는 비상구라면은 이건 뭐 비상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네. 속임수 비상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도 비상구도 아무렇게나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통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지상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우리나라 비상구 설치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건축주 내지는 뭐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꼭 추격하고 이럴 때 네. 건물 비상구를 나가서 쇠로된 계단을 막 뛰어내려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예, 막 그렇죠. 뛰죠. 그래도 튼튼하게 비상계단이 꼭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법률적으로. 법률이 조금 미비된 것 같은데 그러더니 우리나라 법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비상구가 어떤 계단을 통하도록 한다든지 비상 탈출할 수 있는 통로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옥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네. 상세히 좀 옥상에 예를 들어 나갔는데 난간이 뭐 옥상은 옥상인데 아주 좁은 데다가 사람이 많이 밀려 올라온다고 생각합시다. 네. 난간이 없으면 그냥 할 수 없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거죠.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2차 인명사고의 가능성입니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또 인명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뭐 시민들 스스로가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가 이 차례를 지켜서 순차적으로 피난을 한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데 서로 뭐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아비규환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뭐 시민정신이라는 게 이런 데 발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구가 녹색등인 이유가 녹색으로 된 이유가 네. 좀 더 침착하게 질서를 지키자 안정된 시민 상황을 초래하기 위해서 이제 네. 우리가 비상구를 보면은 급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누구부터 나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죠? 네.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야 더 큰 사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제 옆 나라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중국에서 비상사태 때 사람들이 빨리 나가려다가 수십 명이 압사되는 아이고. 기사를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도 무슨 공연장이나 예. 이런 데서 이렇게 뭐 압사 사고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 지휘 체계도 없고 또 평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육도 좀 덜 되어 있는 편이고 또 그 현장 지휘자나 관리자들도 오늘의 비상구는 어디다 어디서부터 나가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없이 형사가 빚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비상구 관련해서 네. 포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르셨죠?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이거 이제 아셨으니까 많이 신고하시겠네요. 네, 열심히 찾아봐야겠네요. 네. 비파라치라고 하나 장명 하나 할까요? 비파라치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요. 이게 비상구가 예를 들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현장 확인 후에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네. 알려주고 또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이게 이제 뭐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안전도 지켜야 되지만 또 예산도 필요하니까 포상 금액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인가요? 가장 궁금한 거. 네. 보통 뭐 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괜찮네요. 네. 네. 전화 한 통으로 안전도 지키고, 그렇죠. 네. 5만 원도 받고. 5만 원을 받는 것이 뭐 피해를 입힌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분들에게 물론 뭐 과태료도 부과하게 하고 불이익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분들의 비상시에 생명, 재산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니까요. 적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고합시다 우리. 아, 네, 열심히 할까요? 해야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면. 좋아요. 아마 괜찮은데요? 하루 하나씩 신고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네. 그런 비상 상황에서의 그 피해를 뭐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오늘부터 좀 열심히 좀 찾아볼 작정인데요. 네, 저도입니다. 네.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로 이렇게 간단히 신고하게 되면 네. 과연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가서 보면 치워놓고 이러면 안 되니까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네. 신고해야 되겠죠. 네, 네. 이 자료가 사진 같은 사진 또는 뭐 동영상 그죠? 사진이 제일 확실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것은 관할 지역의 소방서, 네. 소방서장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진 찍어서 소방서로 가면 되겠네요. 가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비상구지만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유가 우리의 무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안전을 만드는 거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비상구 관련된 사고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it gets to her, into her, and onto her. When a man loves a woman, he knows just what to do. When a man loves a woman, he treats her good. He tells her things and buy her things. When a man loves a woman, he knows just what to do. Give me the loving, give me the feeling, give me the touch. Give me the movement, give me the sorrow, give me the stuff. When a man loves a woman, he wears her out. He breaks her heart and steals her lust. When a man loves a woman, he knows just what to do. 네, 규진 씨는 혹시 119 신고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최근에 119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친구랑 낚시를 갔다가 친구가 동물고기에 찔렸습니다. 동물고기에 네. 찔리니까 네, 친구가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엔 119를 신고를 해서 네. 응급차를 타서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있었네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우리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네. 그래서 119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 119를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잘못으로 제가 주방에 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있다가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연기가 나더라고요. 연기가요? 뒤에서요? 아니요, 연기가 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고 강아지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서 나가보니까 그냥 거실에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꽉 찼어요. 네. 그래서 그게 기름이었거든요. 엄마가 돈가스 튀겨 먹으라고 이제 아이고. 불을 돈가스에 이제 기름만 올려놓고 저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기름이니까 뻔했네요. 또 어떻게 불 끌지도 모르고 네.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진 않았고요. 계속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스프링클러가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꺼졌는데 그 사이에 저는 이미 119에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소방대원님들이 이제 풀 세팅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는 세팅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나마 그랬거든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네, 살면서 우리가 119 신고를 할 만한 일이 있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건이나 사고가 사람 따라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때와 장소도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먼저 화면으로 보셨듯이 신고를 할 때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당황을 하다 보니까 내 위치며 뭐 그런 자세한 것들을 또박또박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또 위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국가 지점 번호를 사용하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래, 이게 이제 119를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이 네. 우리가 이제 각 우리나라의 국토에 이렇게 그 지점을 어느 한 지점들도 이렇게 이제 100km부터 10m 단위까지 구획해서 전 국토를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 표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도로나 건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뭐 어디로 찾아오라 이게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거주 지역에서 쉽게 위치 찾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서 이쪽에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전화가 왔구나 네.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서 긴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구조 구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등산 중이거나 뭐 저번에 이제 규진 씨가 있었던 네네. 것처럼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가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용하게 신속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몰랐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도 119 대원분들께서 저희를 찾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친구는 점점 아파가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렇죠. 우리 그 등산로 네. 또는 바다를 해수욕하면서 네. 사고가 나는 수가 있잖아요. 등산을 가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 낚시를 가거나 이럴 때가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제 친구한테마저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기가 되게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이 국가 지점 번호를 꼭 기억해두고 그때 써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기가 뭐 어느 지점인지 네. 국가 지점 번호는 뭔지 한번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뭐 알아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비상 상황에 신고할 때 여기가 어디입니다 말로 자꾸 설명할 게 아니라 혹시 거기에 번호가 지점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미리 알아놓고 빨리 네. 그걸 보고 설명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기 정말 좋을 특히 것 뭐 같습니다. 등산로 또는 뭐 바닷가 또는 운동장도 그렇고 그죠?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르는 장소는 아무래도 설명하는 게 정말 보이는 그대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위급해지면 더 당황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이러고 계속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뭐 갑자기 예를 들어 무슨 비상사태가 빚어졌다 이럴 때 네. 여기입니다. 뭐 어디서 오다가 어디쯤입니다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그 숫자가 쓰여져 있는 전봇대를 본다든지 그죠? 네. 그 주변에 어떤
그 국가 지정 번호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희가 뭐 전봇대를 볼 일이 없잖아요. 네. 네. 전부터 보니 왜 써있는지 몰랐죠, 뭐, 지금까지. 네, 저도 그것도 몰랐고요. 그렇지. 볼 일도 없고, 이제 그쵸. 어디 놀러 가면 더 그냥 뭐 풍경이나 낚시를 하면 낚시에 집중을 하지, 이제 그런, 전봇대를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네. 버릇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신고를 보통 하게 되면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요즘은. 네. 그죠? 네. 이때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GPS 장치를 이게 설치를 해놓고 장동을 하도록 해놓고 하는 것이 네. 자기가 여기가 어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네. 신고받는 책에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영상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이나 어느 장애인들도 영상으로 신고를 하면서 수화로 이렇게 할 수 아, 있는데 네. 수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상 신고하는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네. 자기 위치를 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네네.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 그렇습니다.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 위치를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게 되게 당황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위치를 잘 설명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영상을 쫙 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신고하는 방법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지금 뭐 어떤 상해 사고가 있다 또는 네. 뭐 화재 또는 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말로 설명하는 긴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면 네. 아 화재구나 또는 뭐 사람을 구호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제로 유용하겠네요. 네, 119에 전화를 하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셨나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큐에 해결되는 게 영상이네요. 네, 한큐 해결되고. 네. 수화보다는 영상으로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GPS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G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켜놓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없다면 네.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전화를 걸 때 GPS를 상대방이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상대방이 내 위치를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막아놓는 수도 있죠. 초기 설정에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제 112 신고죠. 범죄 신고할 때는 네. 사용자가 그런 그 방어막을 쳤더라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상 허용이 되어 있는데 네네. 119 신고자는 GPS 기능을 막아놓으면은 위치를 추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이 그렇군요. 부분도 뭐 입법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제가 저번에 신고를 했을 때 네. 119 대원분께서 위치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아, 근데 그게 당연히 괜찮지. 이 급한 상황에 안 돼요. 예,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빨리빨리 괜찮으니까 빨리빨리 와달라 네, 이렇게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개개인이 그런 동의를 초기 설정을 동의하는 걸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119를 신고를 하는 상황은 좀 위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뭐 자신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사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간단히 화재가 발생했어요. 사람이 뭐 쓰러져 있어요. 라든지 또는 뭐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간단히 설명해야지 과장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원인까지 설명하려고 그러고 네네. 그 전 그럴 이전 시간이 사장 없는데.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장황한 설명을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짧게 말해도 안 되겠네요. 너무 또 뭐 이렇게 간단히 그냥 와보면 압니다라든지 뭐 와보면 안 돼요. 네. 준비할 것도 그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신고를 했을 때 119 대원의 안내
또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곤란하겠죠.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이제 119 신고에 사용한 전화기는 이제 다른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네. 119 대원이나 신고 받은 데서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통화 중이거나 이러면요. 그렇죠. 통화를 하지 않고 네. 이렇게 꺼져도 안 되겠네요. 함부로 전원을 꺼서도 안 되겠죠. 네, 전원을 네. 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전원을 켜놓고 전화를 안 하는 게 좋죠. 그 점도 한번 시민들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보통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여기저기 전화하기 바빠서 그런 맞아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119 신고해놨으니까 또 뭐 가족에게 전화하고 뭐 이런 거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동시에 뭐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가 선택이 되면 네. 다른 선택은 좀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둘 중 하나 선택했는데 또 다른 거 다 같이 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네. 네, 기회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119 허위 신고를 말하려고 뭐 그런 아,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장난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죠. 그 재미를 누리게 되면은 위험이 초래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쵸. 이제 평소에 장난치는 거랑 네. 이런 119에 전화를 해서 장난 전화를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장난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인데요. 요즘 또 이렇게 장난 전화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른들은 특별히 정신 이상자 아닌다면 잘 안 하는데 애들이 네. 좀 장난 전화를 하는 수가 네.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왠지 하셨을 것 같은 저는 안 했지만 또 저희 네. 친구들이 예. 친구들이 다 네,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은. 아이고 그래, 이 장난 전화 등으로 네. 우리 사회가 손해 보게 될 정도를 생각해서 본다면은 네. 좀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어른들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망신당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교육을 네. 시키도록 경각심을 그렇죠. 조금 주실까요? 그렇죠.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이제 뭐 장난 전화를 받고 네. 119가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실제 사고가 난 곳에서 출동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네. 먼저 온 전화부터 먼저 이렇게 출동하다 보니까 네. 실제 상황에서는 대처를 못한다든지 네. 이런 예전에- 전화는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그 어릴 때 봤던 네. 119 사람들? 119 사람들이요? 뭐지? 그 방송이 있었는데, 아, 있지 않았어요? 그 잘 출동하고 그 모르- 방송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누가 출동을 해서, 근데 그게 장난 전화여서, 어이구. 그래서 그 다음에 대기였던 분이, 예, 목숨을, 이르셨나요? 이루셨던 아.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이제 한 뭐 상당 기간 전부터 우리 이제 방송에서 네. 119 대원 출동에 관한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 네. 이 프로그램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참 신선하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119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유용한 제도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했는데 네. 네. 얼마 전에 그 가슴 아픈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영국의 한 소방관이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장난 전화였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은 결국 자기의 전화 한 통으로 그렇게까지 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뭐 그런 장난을 치나 좀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이 119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난 전화를 했을 때 좀 처벌이 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겠죠.
네. 없는 사람이면 모자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 어린이들이나 그런 장난전을 할 만한 사람들도 스스로 좀 단속도 해야 되겠고 그럴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장난전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과태료면 2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형법상으로는 이게 공무원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로. 네. 소위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음. 죄로 이렇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는 뭐 아주 사소한 경우에는 또 경범죄도 규정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 뭐 거짓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이렇게 네. 공무원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네, 뭐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뭐 벌금 60만 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렇게 5년 이하의 징역형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아마도 이제 만일에 그로 인해서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결과가 생겼더라면은 위기에 있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렇게 입건돼서 처벌한 경우는 있을 텐데 아마 그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네. 상습적으로 그런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네. 실형을 선고한 그런 예도 있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뭐 일회성인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마침 마치 다른 그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만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뭐 적어도 벌금을 매긴다든지 고류를 이렇게 네. 선고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 정확한 119 신고가 골든타임 내 119 구조대원들이 도착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급 상황을 구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시간, 아주 최소한의 시간, 네. 그런 얘기를 말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침착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콕콕 안전법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함께 알아본 신고 요령에 대해서도 평소 잘 숙지하신다면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전봇대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황하면요, 우리 집 주소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그럼요. 있고요. 네. 술이 취해도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있겠지만요. 있죠. 네. 이렇게 현재 위치를 설명을 하려면 좀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보이는 번호를 그냥 불러주기만 하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국가 지정 번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겠네요. 네. 네, 오늘은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상구나 119 신고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침착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모두 우리의 습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평소 건물에 들어가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 둔다면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길을 가다가 또는 뭐 등산을 하다가 또는 낚시를 하다가 할 때 그럴 때 이 주변에 쓰여져 있는 국가 지정 번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한 번씩 유심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습관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콕콕 안전법률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빗자루야, 걸레야? 빗자루가 걸레를 물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뻥이 짱짱 청소 짱. 많은 걸레 짱
물걸레 차!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진공청소 따로 걸레질 따로 힘들게 청소하지 말고 쓸고 닦고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팔 떨어져라 힘을 써야 하는 걸레는 잊어주세요. 힘 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바닥뿐 아닙니다. 먼지가 덕지덕지 방충망이 우왕 뻥 뚫렸죠. 더러운 유리창도 물걸레로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비밀은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얼룩덜룩 욕실 거울 물걸레로 먼저 닦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 더러운 현관 마른 걸레로 흙과 먼지 잡고 물걸레로 뽀득뽀득. 소파나 침대 밑도 거칠 것 없이 들어가고 가구 이도 손쉽게. 자동차 청소도 흠집 없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 기운 없는 어르신들, 청소가 지긋지긋했던 대한민국 모든 주부님들께 바치는 청소장. 부부 한 몸무게 가뿐함, 봄 길이도 내 맘대로 흐르는 물에 싹. 걸레 세탁까지 간편하게. 이제 허리 쭉 펴고 무릎도 꿇지 말고 당당하게 편하고 쉽게 청소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눈만 뜨시면 아침마다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테레비 다이, 화장대, 거울, 액자, 장식장, TV, 모니터.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를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요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드리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청소장 본체 분손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좋아봐야 밀대 청소기. 힘은 힘대로 들고 골고루 닦이지도 않고 걸레가 덜렁덜렁. 이런 밀대는 이제 그만. 자, 바닥만이 아닙니다. 더럽고 먼지 많은 방충망 한 번에 해결합니다. 자, 우선 파란색 극세사에 물을 많이 묻혀주세요. 예, 그리고 먼저 물을 살짝 먹여주세요. 자, 때를 조금 불리신 다음에 그러고 닦아주세요. 자, 그리고 뒷면으로 마른 걸레로 마무리 져주세요. 자, 깨끗합니다. 집에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벽과 천장입니다. 자, 이 먼지 누가 다 먹나요? 우리 가족이 다 먹습니다. 자, 우선 보라색 분섬사에 스프레이로 물만 한 번만 살짝 뿌려주세요. 그리고 닦아주세요. 먼지가 날리지 않고 깨끗하게 닦입니다. 자, 청소장은 가제트 팔처럼 깨끗하게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빗자루처럼 쓸고 걸레처럼 닦고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한 방에 짱짱 청소장. 청소장은 첫째 편리하니 짱! 마른 걸레 차, 물걸레 차. 양면으로 착착 붙여서 먼지 나오면 먼지 싹, 얼룩 나오면 뒤집어서 얼룩 싹싹. 물기도 하마처럼 흡수하고 어마야 수많은 모래알까지 쏙쏙 잡아먹는 신기함.
둘째, 힘 안 들어서 짱! 힘주지 않아도 울퉁불퉁한 곳도 남김없이 싹! 한 손으로 슬렁슬렁 밀어도 모서리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어디를 청소해도 손으로 빡빡 민 것처럼 깨끗한 청소장! 셋째, 청소가 짠! 강력한 탄성의 양면 특수 걸레판 구조. 원하는 방향,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바닥에 닿는 순간 쩔꺽 자석 같은 밀착력 발생. 여기에 한 면은 먼지 갈고리 분섬사, 또 한 면은 때 갈고리 극세사. 양면 걸레 설계로 쓸고 닦고 쓸고. 친정엄마가 사용해 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샀죠. 청소장 써보면 다른 거 못 쓰겠더라고요. 무거운 청소기 안 들고 다녀도 되죠? 허리 안 구부려도 되죠? 청소장 쓸 때마다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청소장 핸드 청소기. 자, 얘는 핸드 청소기입니다. 이 아침마다 엄마들 드라이 하시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많죠. 자, 그럼 엄마들 보통 이제 찍찍이나 테이프 뒤로 감으시는데, 자, 제 핸드 청소기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싹 해주세요. 싹 달라붙습니다. 자, 걸레나 티슈로 닦으면은 얼룩집니다. 자, 핸드 청소기로 닦으시면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변신을 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걸레만 붙여주세요. 자, 이대로 들고 창틀 청소 쓱싹쓱싹. 기가 막히죠? 자, 끝에 몰린 흙먼지는 함께 들이는 삽으로 푹푹 떠서 버리면 끝! 미국, 독일, 베트남, 일본으로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실용신한 등록, 특허 등록, 믿을 수 있는 품질. 청소장 본체, 분섬사걸레 2장, 극세사걸레 2장, 핸드 청소기 본체, 핸드 청소기 전용 분섬사걸레 2장, 핸디사. 끝이 아닙니다. 가스레인지 찌든 때, 주방 타일에 눌러붙은 기름때, 세제 없이도 싱크대를 반짝반짝. 세면대는 물론 욕실 청소도 쉽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만능 클리너 무려 하나, 둘, 세 개까지 총 12종 모두를 다 드리는 가격. 놀라지 마십시오. 단돈 29,800원, 29,800원. 모양은 흉내내도 청소력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짱인의 초록 배짱이가 있어야 진짜 청소장 정품.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